현지 시각 지난 6월 27일이었습니다. 전 세계인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또 주목했던 큰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 대선 후보들의 첫 TV 토론회였는데요. 5,100만 명 이상이 일단 그 당일날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그 스트리밍을 통하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봤겠죠. 일단 교수님, 이게 TV 토론이라는 게 어느 나라도 이제 중요해진 거지만 사실은 언제부터 시작됐고 언제부터 이 TV 토론이 정치 영역에서 이렇게까지 중요해졌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그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TV 토론회를 후보들이 갖는 거는 좀 1960년까지 이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그러니까 1960년 이제 그때가 TV가 많이 이제 보급되던 시절이고, 그래서 대통령 후보로 나온 후보들이 유권자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TV에서 이제 토론을 생중계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판단을 해서 이제 60년에 처음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60년 처음 딱 하고 나서 이제 76년까지는 안 했어요. 그럼 이제 60년에 하고 이제 76년까지는 왜 안 했냐? 그러니까 60년에 해봤더니 잘 알려진 대로 닉슨 후보랑 케네디 후보가 당시 경쟁을 할 때 TV 토론 전에는 뭐 닉슨 후보에 대한 호감도가 있었던 사람들이 막상 이제 TV 토론을 보니까는 잘생긴 케네디는 말을 잘하고 닉슨은 상대적으로 그거보다 못하다는 이미지를 줘서 이게 TV 토론이 특정 한 후보에게 좀 불리한 방향으로 갈 수가 있겠구나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60년에 하고 나서는 이제 안 하다가 76년에 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지금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정치학자들이 이 TV 토론회가 과연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냐에 대한 연구들을 많이 해왔는데 결론은 영향이 미미하다라는 게 지금까지 결론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대통령 후보 TV 토론회가 9월, 10월에 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한 3회 정도 수행을 하는데 11월 첫째 주에 선거가 있죠. 근데 9월, 10월에 그 토론회를 하니까 이미 9월, 10월에 토론회 보는 사람들은 마음의 결정을 한 사람들이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TV 토론회에서 후보들이 새로운 얘기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TV 토론회가 사실 중요한 행사이긴 하지만 그 TV 토론회 때문에 뭐 안 될 대통령 후보가 되거나 될 대통령 후보가 안 되는 경우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번 대통령 후보 토론회는 9월, 10월이 아니라 꽤 일찍 6월 말에 했거든요. 이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먼저 하자고 그랬고 트럼프가 오케이 그래서 이제 한 거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아주 이례적으로 6월 말에 아주 일찍 토론회를 했다라는 그 점을 좀 주지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9월, 10월에 열린 토론회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안 미치니까 6월 말에 수행한 토론회는 지금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11월 초 선거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거다라고 보는 것이 상식적인 판단일 것 같습니다. 네, 제가 TMI이긴 한데 꽤 오래전에 대학을 입학해서 제가 신방과를 나왔는데 신방과 1학년 때 교과서에서 배우는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네, 저한테 다시 한번 그 한 30년 전에 떠올리게 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이란에서도 대선이 있었잖아요. 네. 그 지난 주말에. 그 TV 토론이 큰 영향을 미쳤어요. 원래 6명 후보였는데 5명이 이제 원칙파, 1명만 개혁파였는데 이제 개혁파 후보가 이런 말 했어요, 텔레비 때. 완정 시절 때 왕이 강제로 우리 이란 여성들의 히잡을 벗으려고 했는데 실패했듯이 우리도 지금 강제로 히잡을 씌우려고 하면 실패하게 될 거다. 그 말이 큰 파극을 좀 일으켜가지고 파급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1차 선거 때 1등 됐어요, 그 사람이. 그 개혁 성향의 후보가 딱 한 1등 명밖에 했다는 없었는데 그 사람 지금 1등 됐어요. 맞아요. 그 기사 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TV 토론의 영향이 컸다? 이란 대통령 선거에서 온건 개혁파 정치인 마수드 페제시키안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현재 시간 5일 치러진 결선 투표 개표가 잠정 완료된 결과 페제시키안 후보가 과반을 넘은 1,638만여 표를 얻어 당선됐다고 이란 국영 매체 등이 보도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란에서 TV 토론해? 예, 합니다, 여러분. 이란에서도 후보들끼리 TV 토론합니다. 거기 제도가 있는 나라인데. 그렇죠. 선거가 있는 나라인데. 네. 그 정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 사실은 원래 임박해서 하는 게 TV 토론인데 뭔가 그 서부에서 사나이들 예전에 그 결투 신청하듯이 바이든 대통령이 갑자기 나 건강하다는 걸 막 자신감을 뿜뿜하기 위해서 했다가 폭망했잖아요, 솔직히. 근데 어쨌든 이 TV 토론이 이제 미국 정치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번에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지금은 유튜브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면은 실제로 TV 매체로 이제 TV 플랫폼으로 본 사람이 수가 줄었어요. 2020년보다. 약 한 30% 줄어든 걸로 나옵니다. 맞아요. 그래서 한 7천만 명 정도가 TV 플랫폼으로 보고
CNN 기준으로 봤을 때 그 당일 토론 당일날 오후 9시 47분에 230만 명 동시 스트리밍 찍었습니다. 230만 네, 명. 그게 CNN 역사상 이게 가장 최고로 많이 찍은 거와 동률을 이룬 거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그게 어쨌든 단순히 TV로 안방에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각자 모바일이든 다른 곳에서든 유튜브로 보는 사람들이 상당히 좀 늘어났다. 그리고 보고 또 보고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바이든 대통령이 아주 결기를 가지고 결투 시청한 거에 비하면은 별로 이게 남는 게 없는 장사가 돼버렸다. 결과적으로.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4년 만에 다시 맞붙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CNN 조사에선 트럼프가 더 잘했다는 응답이 67%로 나왔습니다. 미국 대선 첫 TV 토론의 결과는 무엇을 예상했든 예상치 못한 결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대선까지는 이제 넉 달 정도 남은 상황. 미국 스스로도 바라보는 우리들도 난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슈 W 주제는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흔들리는 미국, 떨고 있는 세계입니다. 일단 이번 토론회를 다 시청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에바 씨 네. 어떻게 좀 보셨나요? 뭐 TV 네, 유튜브로 봤는데 아무래도 저는 이제 통역사로서 여러 연사들을 접하게 되거든요. 아, 그렇죠. 내용은 많이 볼 게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양쪽 다. 외적인 부분. 그래서 아무래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금 많이 압도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런 뭐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의 그런 수단들, 뭐 네네. 이를테면 몸짓이나 그렇죠. 자세나 목소리나 어떤 시선 처리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극명한 차이가 보여서 조금 신기했습니다. 그 정도로. 네, 이렇게까지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나 두 싶어서. 분의 연령대가 사실 3살 차이밖에 안 네. 나는 것 치고는 굉장히 기력이 한쪽은 너무 왕성한 느낌이고 한쪽은 조금 쇠약한 느낌이고 네. 이래서 신기했습니다. 네, 이번에 TV 토론 보고 기력 싸움이다라는 네. 평가가 나오죠, 실제. 정 교수님은 어떠셨어요? 어떤 게 좀 인상적이셨나요? 그렇게 슬리피 조를 이렇게 라이브로 그렇게 오랫동안 볼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화면 이렇게 대비가 되잖아요. 근데 트럼프가 발언을 시작할 때 바이든 대통령이 진짜 자는 줄 알았어요. 이게 눈이 계속 밑으로 가 시선이. 있고 네, 네. 원래 이렇게 트럼프가 이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상대가 얘기하면 그걸 보면서 좀 대응을 해주고 퍼포먼스가 좀 화면상에 좀 나와야 돼. 아마 참모진들의 조언을 받았을 건데, 근데 모르겠어요. 그 다음 답변 준비하느라고 좀 바쁘셨는지 계속 이제 시선이 아래로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진짜 생방송 중에 진짜 주무시는 줄 알았습니다. 네. 솔직히 말하자면 한다면 그럼 낮에 좀 하지. 제대로 된 일어나시고 좀 제대로 된 미국식 브렉퍼스트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네. 모닝 커피도 마시고 하시지. 안 그러면 그렇게 주무신단 말이에요. 10시부터 4시까지 일할 수 있는데. 그쵸, 네. 그쵸. 네. 와, 이번에 저도 사실은 그 유튜브로 우리 시간은 오전 시간이었잖아요. 커피 마시면서 조금 보고 있었는데 저 10분 만에 열받아가지고 사실을 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은 자고 있고 한쪽은 막말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도대체 와 이거 너무 심한데 그래서 진짜 화가 나서 껐다 켰다를 제가 한 30, 40분 동안 반복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TV 토론회에서 교수님은. 사실은 바이든 행정부 측에서 이제 바이든 선거운동 본부 측에서 토론회 준비를 제대로 못했다라고 판단하는 게 맞겠죠. 예, 그러니까 토론회 준비를 했으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건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뭐 토론회 룰도 이미 정해져 있었던 상황이고, 네. 말 끼어들지 못하게 하고, 뭐 말 오래 하면은 마이크도 끈다 이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시간도 미국 시간으로 밤 9시에 한다라는 것도 합의가 봐진 상태고, 그러면 이제 그랬죠. 네.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 바이든 대통령의 스케줄 같은 것들을 조정을 하고 연습도 그렇게 시키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했다고는 하지만 이제 우리 시청자 입장으로 봤을 때는
준비가 제대로 안 된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제 반대로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이제 막말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그러긴 했지만 이번 토론에서 트럼프가 안 보여준 게 흥분하는 모습을 안 보여줬어요. 아, 비교적 침착. 예, 비교적 맞아요. 침착하게. 그런 거는 훈련이 된 거죠. 나름 주위에서 이야기를 하고 8년 전에도 그랬고 4년 전에도 그렇고 흥분하던데 그러지 말아라라는 이야기는 분명히 했을 것이고 그걸 네. 이제 트럼프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준비시켰던 사람들의 말을 잘 지켜서 상대적으로 트럼프는 좀 침착한 모습 그리고 반대로 이제 바이든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고 자꾸 말이 늘어지고 이런 좀 포인트가 없는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 게 많은 사람들이 이번 토론회는 바이든 대통령의 이제 완패다. 실패다, 네. 예, 완패다 이렇게 이제 평가하는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트럼프는 토론회마다 화제를 몰고 다니는데 2016년에 힐러리와 TV 토론이 있었죠. 그때는 서로 그 신경전 지금 기억나요. 서로 째려보고 2020년 바이든과 트럼프가 붙었을 때 New question Supreme Court is- Justice, the radical question- left. Will you Who shut is on? up, man? Listen, who is on your list, Joe? 저 네. 영어로 Will you shut up, man? 네, 저렇게 어때요? 얘기했어요. 입 좀 닫아줄래? 네, 영어를 하려다가 너무 민망해가지고. 네. 아니 왜 shut up 이러는 그렇게 나쁜 말 아니에요. 미국 사람들 셔터를 더 닫아라, 나쁜 뭐 이런 말들을 느낌. 합니다. 네, 그런 기백을 보여주기에 충분한 그런 면장면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너무 이제 외적인 어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톤 앤 매너나 비언어적인 이런 거에 이제 신경을 쓰다 보니까 내용이 오히려 언급이 잘 안 되고 있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잘 기억이 다들 잠깐만 기다려봐. 무슨 얘기 했더라. 거의 이런 분위기예요. 기억에 남는 내용, 뭐 우크라가 됐든 뭐 경제가 됐든 뭐 있으십니까, 정 교수님? 기억에 남는 토론 내용. 그냥 앞부분에 나이 공방한 것만 그냥 기억이 나요. 나이 골프. 공방. 골프. 아, 그렇죠. 골프. 네. 뭐 인지 테스트 얘기하고 네. 서로 사실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는 분들인데 그렇죠. 근데 이번에 TV 토론 결과가 워낙 이렇게 극명하게 대비되는 이미지가 나오니까 그 나이 가지고 얘기한 게 트럼프가 이제 기선제압하는데 굉장히 좀 중요한 기제로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딴 내용이 잘 기억은 안 나요. 귀에 잘 안 들어오는 상황이 됐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뭐 젊어서부터 말 실수를 빈번하게 하는 정치인으로 유명하긴 했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그 토론회 특히 이제 이번에 처음 갖는 토론회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말 실수가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본 장면은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그 바이든 행정부가 뭐 코로나를 압도를 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맥락에서 그 65세 이상 그 국민들에게 국가에서 제공을 해주는 의료보험이 이제 메디케어를 우리가 네네. 압도를 했다라는 식의 그런 이제 말을 한 적이 있는데 eligible for what I've been able to do with the COVID. Excuse me, with dealing with everything we have to do with. Look, if we finally beat Medicare. Thank you, President Biden. President Trump. 뭐 그게 바로 수정도 안 하고 그냥 말하고 지나가긴 했지만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감한.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그 얘기를 딱 듣더니 맞다, 니네 바이든 행정부가 니네들이 메디케어를 때려잡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맞장구를 치면서 이제 들어가는 그 장면이 있었는데 Well, he's right. He did beat Medicare. He beat it to death, and he's destroying Medicare. 사실 토론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거 결과에 크게 영향을 안 주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토론회 때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시청자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제 흥미롭게 봐야 되는 포인트가 이미 알려져 있는 예를 들면 바이든 대통령의 약점 그리고 이미 알려져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약점들을 어떻게 이들이 방어를 하고 반대로 상대방이 이걸 어떻게 공격을 할 것인가 이제 여기에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근데 이번 토론회 같은 경우에는 주고받는 거는 별로 없고 뭐 일방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뭐 주고받을 준비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네. 주고받는 거는 별로 없고 받을 수가 이제 앞에다 대고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으로 끝났기 때문에 혹시라도 미국 대통령 선거에 이제까지 전혀 관심 없던 사람이 우연히 이번 토론회를 봤으면 새롭게 없는 정보가 있었겠지만 이 미국은 이 토론회 말고도 사실 지금 계속 미국은 법적으로 선거운동 기간이라는 게 없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뭐 대통령이면은 대통령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면 전 대통령 나름대로 이제 선거 자금을 모아서 이미 유세를 시작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알만한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토론회를 본 거고 그렇기 때문에 토론회에 관련된 이야기들은 그런 내용 외적인 측면들, 그러니까 대답의 태도가 어땠다라든가 톤 뭐 앤 매너 이제 이런 톤, 예, 것들. 그런 거에 이제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구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뭔가 바이든을 위한 변명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교수님은 바이든을 위한 변명은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지금까지 했던 업적들을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약간 다르게 볼 수는 있지만 미국 입장으로 봤을 때는 사실 바이든 행정부 때 연방의회를 통과했던 굵직굵직한 법들, 뭐 인프라법이라든가 칩스 앤 사이언스 액트라든가 그렇죠. 아니면 우리나라에서도 문제가 많이 있었던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든가 이런 거의 내용을 보면은 사실 실질적으로 미국 중산층의 삶에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 그리고 환경 문제 관련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말하면 진보 쪽에서도 관심을 가질 만한 문제들도 충분히 처리를 하고 있고, 뭐 20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도 상당히 상위 랭크에 바이든 대통령을 위치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걸 포장을 해서 잘 보여줘야 되는 거죠. 포장이 그렇죠. 안 됐던 네. 그렇죠. 그 부분이 포장을 제일- 해서 잘 보여줘야 되고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또 이제 나름 매력적이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는 게 좀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도 뭐 많이들 문제를 삼고 계시긴 하지만 뭐 지표를 보면은 사실은 많이 잡혀 있는 상황이고 지금 뭐 인플레이션도 3%대로 그냥 쭉 내려왔던데요.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사람들이 4년 전 물가를 기억하는 게 문제일 뿐이죠. 그렇죠. 이제 네. 그게 이제 지금 상황에 적응을 하면 예전에는 매일 마트를 갈 때마다 가격이 올라갔는데 지금은 비싸긴 하지만은 그래도 더 오르지는 않네. 유지. 그러니까 지금 비싸다가 더 중요한지 아니면 더 오르지 않네가 더 상대평가가. 중요한지는 그거는 이제 유권자들이 판단할 문제긴 한데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 이제 더 오르지는 않네라는 것을 좀 더 체감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사실 바이든에게는 크게 불리한 객관적인 구도는 아닌데 이제 다른 문제들이 지금 네. 걸려 있어서 그렇군요. 분위기가 좀 안 좋은 그렇게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바이든의 그 횡설수설도 물론 봤지만 트럼프의 그 거짓말을 계속 듣고 있다가 제가 그 보다가 끈 이유가 사실 트럼프 때문에 끈 거거든요. 그래서 아 맞다. 4년 전에 트럼프가 정말 이런 사람이었지.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그런 장면들이었는데 지난 4년 동안 트럼프가 재임하는 동안 한 3만 번 정도의 거짓말을 했다고 하고 지난 90분 동안은 한 30번 정도의 거짓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트럼프는 어떤 얘기를 했나요? 거짓말 찾는 것보다는 좀 약간 이 말이 맞을까 왜 했나 했던 부분이 그 외교에 있어서 했던 말들이에요. 네. 나는 푸틴이란 어. 그리고 이제 김정은이란 친분이 있고 시진핑 주석에 대한 지분이 있다고 하는데 미안하지만 그 정도 진분이 그 시진핑이란 진분이 바이든도 있어요. 그렇겠죠. 그냥 뭐 김정은 위원장이나 2번이나 뭐 그걸 했다고 해서 그렇게 편지들 서로 좀 약간 몇 번 쓰고 보내줬다고 해서 진분이 생긴 건가? 그리고 또 자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이제 바이든 때문에 제3차 세계 전쟁이 더 질 거라고 일어날 얘기를 것이다. 하는데 We are very, very close to World War III, and he's driving us there. And Kim Jong-un and President Xi of China, Kim Jong-un of North Korea, all of these, Putin, they don't respect him. They don't fear him. They have nothing going with this gentleman, and he's going to drive us into World War III. You want a World War III, let him follow and win, and let Putin say, do what you want, NATO. Just do what you want. 저 오히려 트럼프 때 더 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바이든 지금 그걸 막으려고 하는 거고 왜냐하면 바이든 행정부가 없었으면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에서 벌써 이란이 끼어들어가 있을 텐데 바이든은 자꾸 오만을 통해서 이란이란 물밑에서 외교를 하면서 그 이란을 말리고 있는데 네. 그래서 오늘날에 이렇게 중동이 아수라장 된 것도 다 트럼프 네. 때문인데 자꾸 자기 했던 것들 좋은 거 하나도 없는데 안 했던 행동을 했다고 하고 했던 나쁜 행동도 좋은 걸로 또 이렇게 바꿔지고 얘기를 하는데 좀 그런 것들이 제일 많이 눈에 보였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하여튼 온갖 문제를 다 일으켜서 어떻게 보면 바이든 입장에서는 이것을 막 설거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정리시키는 상황인데 그 너 때문에 일어난 거야라고 이제 적반하장식으로 공격을 하니까 그게 조금 그 눈에 띄었다, 황당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렇게 와이셔츠가 그냥 하였던 사람은 검정색 하나에도 굉장히 티가 나고 원래 검정색이었던 사람들은 뭘 해도 티가 안 나잖아요. 그게 어느 나라 이제 정치적인 이슈긴 한데 트럼프의 사법적 이슈 분명히 지금 재판도 받고 있고 이런 대통령이 후보로 이제 대선 후보로 나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이상하긴 한데요.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실제 객관적인 상황도 트럼프의 사법 리스크가 굉장히 좀 낮아지는 쪽으로 지금 네, 가고 있어요. 점점. 이번 주만 해도 이제 그 뭐 이제 연방 대법원에서 네.
대통령의 그 재임 기간 중에 공적인 행위에 대해서 이제 면책 특권을 인정한다 이제 이런 식의 이제 판결을 좀 내줬습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걸려 있는 것들 대표적인 것만 좀 보면은 이 2020년 대선 결과 뒤집으려고 했던 시도, 그거하고 조지아주에서 이제 대선 결과 네네. 이제 뒤집으려고 했던 시도, 그리고 또 이제 기밀 문건 유출했던 거. 이제 요거는 이 대통령의 이제 재임 중 공적인 행위와 관련이 된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면책 특권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지금 이제 연방 대법원 판결이 나왔어요. 이게 남아 있는 게 이게 성추문 스캔들 입막음 하려고 네네. 하는 거. 이제 그게 조금 남아 있긴 한데 이게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검은 셔츠를 입고 있던 사람한테 더 크게 이게 굉장한 도덕성에 타격이 될 만한 그런 사안으로 보이진 않아요. 네. 근데 앞에 있던 대통령의 공적 행위 기간 중에 있었던 거에 면책 특권을 지금 받았고 연방 대법원이 중요한 게 또 이제 하계 휴정 기간에 들어갑니다. 아, 그렇죠. 7, 네. 8, 9 이거 하고 한 10월이나 돼야 이제 연방 대법원이 제대로 된 판결을 다시 시작하는데 그때 11월이 벌써 선거 코앞이에요. 그렇죠. 이제 11월 그때 뭔가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결과를 연방 대법원도 정무적인 감각이 있다면 뭐 결과를 내기가 좀 부담스럽겠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트럼프의 사법 리스크가 굉장히 지금 많이 낮아진 상황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연방대법원 지금 6대 3으로 돼 있으니까 보수와 진보. 그래서 결국은 트럼프의 뭔가 그 한 수가 확실히 통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본인이 그 임명한 대법원장들이 재판관들이 지금 어쨌든 결과적으로 트럼프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결과적으로는 네. 그렇게 보실 수가 있죠. 근데 트럼프가 사실 운이 좋아서 그 재임 중에 3명의 연방대법원 판사들을 갈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는 점이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의 전략이었다기보다는 시기적으로. 예, 시기적으로 그 연방대법원에 공석이 생기는 뭐 이제 대법원 구성원이 뭐 돌아가신다든가 네네. 혹은 이제 자발적으로 은퇴를 하셔서 공석이 생기는 일이 4년밖에 안 됐던 이제 트럼프 일기 때 3번이나 있었기 때문에 지금 6대 3의 구도가 만들어진 거고 네. 그리고 중요한 이제 정치적인 판단을 요구하는 판결들이 그렇게 6대 3으로 지금 계속 나오기 때문에 지금 사법부는 트럼프에게 유리한 구도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네 분께 어쨌든 공통 질문을 드릴 거예요. 네. 일부 여론조사에 의하면 70% 이상이 바이든 가지고는 안 된다. 대선 출마 접어야 된다. 정말 충원 드린다. 눈물 뚝뚝 흘리면서 막 뉴욕타임즈는 사설까지 쓰고 난리가 났어요.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선 사퇴 압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미 하원에서만 5명의 현직 의원이 바이든의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ut rather whether he made the right decision to run or to pass the torch. That is the most important decision for him to make right now. 후보 바뀔 가능성 일단 정 교수님 있습니까? 바이든 바뀔 가능성? 지금 당장 이제 TV 토론이 막 이렇게 참패로 끝나서 그러는데 이것도 네.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좀 민주당 의원들도 좀 이성을 찾으면 잦아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워워가 된다. 예. 네. 그리고 또 정치판에서 4개월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많이 남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 또 마땅한 대항마를 찾기가 대안을 네네. 지금 찾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죠. 민주당 내에서도 네. 있었으면 벌써 했겠죠. 그죠? 그렇긴 그런 하죠. 상황인데 아니, 있었는데 명분이 없을 수가 있는데 지금 명분이 제공된 거 아닌가. 명분이 그래요? 있다고 해도 네. 사실은 근데 다른 사람들이 나와서 4개월 동안에 지금 트럼프를 또 따라잡는다? 근데 민주당원들이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게 가능한 일일지 잘 모르겠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뀔 가능성이 저는 좀 적다 그래도. 네, 낫다. 알파고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제 보기에는 후보 한 명이 교체될 것인가. 계속 예언을 할 거면 이것도 끝까지 무슨 해주세요. 얘기예요? 그래서 누가 두 명 누군데요? 다? 일단은 바이든이 나는 나의 가족들한테 물어봤는데 가족들이 바꾸지 말래. 야, 가족한테 왜 물어봐? 동료들한테 물어봐야지. 그래서 바이든이 스스로 물러나진 않을 거예요. 스스로 근데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 이 텔레비를 통해서 네. 미국 국민뿐만 아니고 우리 전 세계 사람들이 바이든이 너무 아프다는 걸 봤잖아요. 안타깝게 지켜봤죠. 그렇죠. 갑자기 바이든이 병원에 실려가면 누가 대통령 됩니까? 그분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네, 그분이 이제 부통령에서 대통령 이제 관행 대행으로서 도저히 대선 출마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부통령. 카말라 해리스. 근데 카말라 해리스하고 네.
바이든이 붙으면 바이든이 이기죠. 지금 막 던지시는 거예요? 아니면 카말라 해리스는 네. 좀 약간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네. 그럴 때는 미셸 오바마가 미셸 들어옵니다. 오바마. 미셸 오바마. 와, 이름 다 나오네 지금. 그래요. 이따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네, 뭔가 반성할 기회를 드릴게요. 네. 아니 이거 편집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편집 안 해요. 이 방송이 이제 뭐 1년 넘게 가기를 바라고 미국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 그때 다들 얼굴은 빨개집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 교수님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 바이든이 계속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그 가능성을 좀 말씀해 주시고 실제 뭐 이론적으로 뭐 대의원 수를 뭐 확보하면 가능하다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민주당 지지 세력들이 큰 실망과 충격에 지금 빠져 있는 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토론회에서 누가 잘했냐라고 물어본다든가 혹은 토론회에서의 그 바이든의 모습이 어땠냐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이제 토론회에서는 트럼프가 압도적으로 이겼다라고 나와요. 근데 보셔야 될 거는 토론회에서 누가 이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선거 때 누구를 찍을 것이냐라고 이제 물어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민주당 그리고 이제 바이든을 지지하는 그 유권자들이 그 토론회에 대해서 크게 실망한 거는 틀림없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래도 투표장에 가면은 나는 바이든을 찍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바이든이 쉽게 물러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로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후보 교체가 되려면은 1차적으로 바이든 대통령 본인 입으로 공개적으로 나는 선거에 나오지 않겠다는 얘기를 해야 돼요. 그게 네네. 첫 단추입니다. 네. 근데 이걸 이제 과연 할 거냐라는 거죠. 이걸 만약에 하면, 이걸 만약에 하면 이제 판도라의 상자가 열려서 네. 이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만약에 조만간 바이든 대통령 입에서 나는 더 이상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온다면은 그러면 8월 중순으로 예정되어 있는 민주당 전당대회 이제 시카고에서 갖게 되는데 네. 그때 이제 한 4천 명이 넘는 대의원들이 그 당시 이제 등록된 네. 대통령 후보들을 놓고 그 중에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절차를 밟게 되기는 할 겁니다. 저는 자꾸 여쭤보고 싶었던 게 그러면 여전히 바이든을 지지하고자 하는 국민들은 바이든이 그래도 트럼프보다 낫다 주의인 건가요? 아니면 바이든 때 참 좋았으니 계속했으면 좋겠다 이런 주의일까요? 둘 다인데 사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트럼프를 이길 수 있는 정치인이 민주당 내에 누가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다 아시는 대로 바이든이랑 트럼프는 4년 전에 경쟁을 했고 그리고 당시 현직 대통령이었던 트럼프를 이긴 게 지금 바이든이고 그리고 2020년 선거랑 2024년 선거 구도를 비교해 보면 2020년처럼 결과가 나온다고 비슷하게 나온다고 했을 때 바이든이 이기기 위한 공식이 트럼프가 이기기 위한 공식보다 지금 현재 훨씬 간단해요. 그래서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애리조나, 조지아, 네바다 한 요 정도 6개가 경합주라고 경합주. 이야기를 하고 네. 나머지 주는 이미 이제 누가 이길지 결정이 된 주라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 애리조나, 조지아, 네바다 6개 주 중에서 경합주 중에서 바이든이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에서만 이기면은 전체 선거인단 538명 중에서 270명을 확보를 해서 재선에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이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에서 2020년에 바이든이 트럼프를 이겼어요. 네네. 그러니까 경험이 있는 거죠. 네네. 근데 반대로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시 백악관으로 복귀를 하려면 2020년에 표 차이가 거의 안 난 상태로 진 애리조나, 조지아를 이기고 그리고 혹시라도 네바다도 이기고 이래도 안 돼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조지아, 애리조나를 이기고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 중에서 한 군데에서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거죠. 근데 미국 지도를 딱 펴놓고 보시면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는 모여 있어요. 네네. 근데 트럼프가 이겨야 되는 애리조나, 조지아 그리고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는 서로 떨어져 있고 인구 구성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이러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기기 위해서 상당히 다양한 선거 전략을 펴야 되는데 바이든 입장에서는 현직 대통령일 뿐만 아니라 이겨야 되는 주들이 한 군데 모여 있기 때문에 단일한 선거 운동을 해도 사실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바이든이 유리한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몰랐던 거죠. 4년 전 바이든이 지금 바이든과 달랐다는 거. 그래서 국민분들이 예, 그게 이제 되게 문제인 겁니다. 난감하실 예. 것 같아요. 네. 연세가. 그렇죠. 그때 바이든이 두 분 다 사실 그렇게. 그러니까 4년 전 바이든이었으면 아무도 걱정할 상황이 아닌 거죠, 지금.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4년이 지난 게 4년 문제고 지금 우리가 토론에서 본 바이든이 진정한 바이든이라고 그러면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근데 네. 바이든한테 부통령 카드가 있습니다. 부통령 카드요? 정 교수님, 그 미셸 오바마가 혹시 나온다면
혹시 우리는 이제 가상 현실에 대해 나오면 트럼프 이길까요? 요즘 하도 언론에서 미셸 오바마를 소환해가지고. 그렇죠. 대중적 인지도가 있다 보니까 이제 자꾸 소환을 하는 거고, 그리고 첫 이시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first 한다는 게. 그러니까 첫 이제 흑인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이 있었고 또 부인이었고 또 첫 흑인 여성 대통령이 탄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트럼프라고 하는 이제 백인 남성 우월주의자 하고 완전히 이게 극명하게 그렇죠. 대비되는 선거 전략을 짜기에는 굉장히 좀 좋죠. 네. 또 민주당의 전통적인 정신을 복원하고 또 이 민주당 전통적 지지자들을 모으기에는 굉장히 좀 좋은 카드가 될 건데 상상의 영역에서는 가능할 수 있겠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넘어야 될 산들이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아요. 절차적으로도 지금 보면은 이제 아직 출마 선언도 안 했는데 갑자기 나왔다고 해서 이제 민주당의 이제 뭐 선거인단들의 대의원들 이제 뭐 투표도 해야 되고 하는 문제들. 그리고 가장 그 앞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남편 오바마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설득을 해야 돼요. 어떠세요? 우리 이제 그냥 시나리오상 상상을 해보면, 왜냐하면 제가 왜 여쭤보냐면 많이 소환되기도 하고 재밌는 그림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최근 여론조사 보면은 무당층, 사실 이제 민주당과 공화당 지지자들이야 뭐 누가 나오든 정해져 있는 거고, 무당층과 특히 여성층에서 미셸 오바마 인기가 상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보도에서는 뭐 10%포인트 앞선다라는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냥 혹시나 여쭤보는 겁니다. 만약에 둘이 붙는다면 누가 이길까요? 미셸 오바마랑 트럼프가 붙는다면 트럼프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사실 그 답을 얻기 위해서는 2020년 상황으로 잠깐 돌아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결국 이제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지명이 된 그때 이제 경선 상황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면은 흥미로운 점이, 바이든 대통령이 2020년 민주당 대통령 경선에서 초반서부터 앞서 나간 게 아니었어요. 이제 첫 그 아이오와 경선에서는 4등을 했고요. 예, 그 다음에 뉴햄프셔, 그 다음 네바다에서도 이제 1등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제 경선이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경선 초반에는 뭐 바이든의 정치 운명은 뭐 이제 접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왔었고, 그럼 이제 당시에 이제 새로운 얼굴로 그런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될 뻔했던 그런 후보들이 누구냐 그러면 이제 뭐 피트 부티지지 지금 뭐 이제 그 교통부 장관이라든가 뭐 아니면 에이미 크로브차러 뭐 저 미네소타 그 상원 의원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몇 분 계셨는데,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상황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은 2008년에 민주당이 미국 역사상 최초로 흑인 대통령을 배출을 해요. 그리고 가만히 들여다보니까는 민주당이 다음에는 역사상 최초로 여성 대통령을 배출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뭐 거의 그럴 뻔했죠, 힐러리 클린턴. 그러니까 그때 이제 민주당 지도부 그리고 대통령 자리에 꿈을 꾸고 있는 민주당 정치인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우리 당에서 흑인 대통령도 나오고 여성 대통령도 곧 나올 거고, 그러면 미국 국민들의 분위기가 진보적인 방향으로 지금 모이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첫 히스패닉 대통령도 우리가 배출하고, 첫 성소수자 대통령도 우리가 배출하고, 보니까 젊은 사람들 중에 성소수자 정치인 훌륭한 사람이 있고, 히스패닉 정치인 훌륭한 사람이 있고, 흑인 여성 정치인 훌륭한 사람이 있으니까는 이런 쪽으로 갈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2016년에 큰 장벽에 부딪힌 거죠. 반발에 부딪힌 거예요. 그러니까 백인 우월주의적인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 뭐 메일 쇼비니스트랑 다를 바가 없는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그 계획이 다 이제 무산이 되는 바람에 2020년에 트럼프랑 대항을 하려고 민주당에서 경선을 하다 보니까 앞서 나가는 후보들은 다 성소수자, 여성 흑인 아니면 인종 소수자 이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트럼프와 맞붙어서는 이길 수가 없다라는 판단을 한 거죠. 그러면 이제 트럼프랑 가장 맞서기에 좋은 상대는 누구냐? 공화당 입장에서 민주당이 소수자 정당이라고 낙인을 찍지 않기 위한 후보가 필요한 건데, 거기에 가장 적당했던 사람이 나이 많은 백인 남성인 바이든이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맥락을 고려해 봤을 때 지금 바이든이 나오니까 공화당이 얘기 안 하는 게, 민주당 너네들은 사실은 백인을 역차별하는 정당이야, 소수자만 위해, 이런 식의 이야기를 지금 못하는 게 바이든이 대통령 후보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만약에 여성 흑인인 미셸 오바마가 들어간다? 그러면 그 순간서부터 공화당의 선거운동 전략은 공세가 이제 진행이 되는 거고, 그거를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이 감당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여전히 보수적이고 미국 정치도 보수적이고, 백래시가 엄청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과가 결국 이제 트럼프였고 아직까지 살아 있는 것이고요. 그 정치적으로. 사실은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제 질 바이든이 계속 얘기했던 게 90분의 토론 시간으로 지난 4년을 규정시키지 말라. 너무 억울하다. 사실은 퍼스트 레이디 가운데 가장 좀
본인 목소리를 좀 안 내는 분으로 알려진 이 질 바이든이 굉장히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고 심지어 잡지에 지금 표지로도 등장하는 상황이 됐어요. 질 바이든과 굉장히 모든 것을 다 이제 상의한다라고 알려졌는데 이 역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조용한 존재감이죠. 실제로 27일 날 이제 토론회 망하고 그리고 28일 날 노스캐롤라이나주 이제 유세 현장에 보트라고 찍힌 이제 그 도배를 한 그쵸? 옷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그냥 계속 간다라고 하는 의지를 좀 보여줬고 실제 그 주말 지나고 가족 회의하고는 우리는 계속 간다. 그 바이든의 그 4년간의 업적과 그리고 그동안의 모든 정치적 커리어를 한 90분의 토론에 맡기진 않겠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이제 했죠. 그러니까 이제 후보 사퇴 같은 거 없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노라고 하는 이야기를 사실상 한 거죠. 그 질 바이든 여사 같은 경우에는 한 50년 가까이 한 47년이죠. 네. 그렇게 출발부터가 어쨌든 캠프에서 선거 캠프에서 만난 사이잖아요. 네. 바이든의 이제 선거 캠프 이제 도와주고 있던 사람으로 만나서 그렇게 같이 이제 정치적인 동고동락을 이제 거의 50년 가까이 같이 한 사람이고 동지죠, 동지. 네, 동지고 마지막 순간에 이게 뭐 어쨌든 결정을 할 때 바이든 여사의 입김이 가장 좀 세겠죠. 그 옛날에 68년도에도 존슨 대통령이 이제 불출마 결정을 할 때도 당시에 이제 영부인이 가장 큰 역할을 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에 이제 그런 모델들이 다시 재현될 거냐라고 사람들이 잠깐 좀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아니다라고 이제 바이든 여사는 강력한 의지를 보인 상태고 그 지금 이제 패턴으로 본다면은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계속 선거전을 치르겠다 지금 이 모양새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걸 가족회의에서 결정한다고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 가족 아니면 일단 누구랑 상의해? 가족이 항상 정치적으로 조언을 해왔는데. 극단적으로 갈립니다. 이게 좀 저도 개인적으로 헷갈려요. 그건 뭐 미국의 관행상 그 대통령의 그 개인 결정에 가족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인할 수 없고 그걸 굳이 막아야 될 이유도 없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뭐 가족 이야기만 듣는다라기보다는 그 가족 이야기를 우선시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참모 이야기도 동시에 듣는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지. 뭐 이게 뭐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뭐 미국이라는 중요한 나라의 정치를 좌지우지하거나 뭐 전 세계 정치를 좌지우지한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뭐 역사적으로 보면은 사실 지금 상황보다 더 심각하게 그 직계 가족들이 개입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예로 뭐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도 아무런 그 경험이라든가 이런 게 없었던 자기 딸과 이제 사위를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용산 대통령실에 둔 건데 우리나라에선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 것들은. 근데 그게 이제 통용이 되는 것이 크게 큰 문제가 있긴 하지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게 미국의 문화이기 때문에 이건 뭐 한국적인 시각에서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족 일을 마누라란, 나라 일은 신하란. 마누라? 속담이에요? 뭐 무슨 구호 같아요. 정치 캠페인 같아요. 네. 아니, 이걸 좀 약간 우리 언어 교육원이 이거 속담으로 등재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족 일은 마누라란. 대통령은 마누라에게. 나라 일은 신하랑. 신하에게. 네. 이제 토론을 바라보는 지금 당장 우리도 이렇게 열심히 얘기하는 이유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전 세계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잖아요. 제가 딱 3명만 여쭤볼게요. 푸틴, 시진핑, 김정은. 너무 많나요? 네. 트럼프를 푸틴은 원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푸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트럼프 같은 경우는 약간 그래도 좀 돈 드는 건 안 한다는 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지원 같은 거에 대해서 딱 그냥 거래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겠죠. 바이든하고는 어쨌든 지금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렇고 시진핑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나 애매해요. 바이든이나 누가 오든 우리는 어쨌든 우리 길을 갈 수밖에 없다. 중국몽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간다. 그리고 김정은 같은 경우가 조금 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트럼프하고 어쨌든 러브레터를 주고받은 사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를 선호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들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김정은 같은 경우 2019년에 뒤통수를 한번 맞았어요. 맞았기 때문에 그리고 바이든하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를 지난 한 4년간 경험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도 시진핑과 비슷하게 그냥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 누가 됐든 상관없다. 그래요? 네, 그렇게 좀 마음을 먹고 있지 않을까. 그래도 조바심을 내면서 유튜브를 봤을 것이다. 물론 봤겠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2번 돌려봤을 것 같긴 한데. 바이든이 재선하는 것보다 이제 트럼프가 백악관에 복귀하는 경우 진폭이 큰 건 틀림없는 사실이겠죠. 뭐 이게 예측 가능하냐 못하냐 뭐 이걸 떠나서 사실 그 변화의 가능성이 바이든보다는 트럼프에 더 크니까
이 변화의 가능성이라는 게 사실 지금 말씀하신 푸틴이나 시진핑이나 김정은이나 이게 자기한테 좋은 방향으로도 갈 수 있지만은 또 안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상황을 타개를 하겠다라는 생각이 강하면 그러면 아무래도 진폭이 큰 트럼프를 선호를 할 것 같아요. 네네. 왜냐하면 바이든은 대충 정해져 있으니까 어떻게 움직일지. 네네, 그렇죠. 근데 지금 상황이 나름 해볼 만하고 괜찮다라고 그들이 판단을 한다면은 그러면 누가 돼도 큰 상관이 없고 오히려 바이든 쪽이 되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뭐 푸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우크라이나랑 하고 있는 전쟁 관련된 이야기를 이제 볼 것이고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미 봐왔던 그런 이제 경제 안보 분야에서의 경쟁 혹은 이제 갈등 문제를 이제 중점을 둘 텐데 이제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김정은은 과연 그러면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를 놓고 봤을 때 어떤 이슈를 가장 탑 프라이어리티에 두고 있는지 네. 뭐 핵은 이미 갖고 있을 거고 안 바뀔 것 같고 뭔가 새로운 이슈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제 전공도 아니고 그래서 알 네. 수가 없는 상황이라 네. 네. 뭐 푸틴과 시진핑보다는 오히려 김정은이 어떻게 지금 이 상황을 이해를 하고 반응을 할지가 좀 궁금한 상황입니다. 그나저나 우리 대한민국인 알파고 씨, 네.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될까요? 제2의 트럼프가 온다면? 우리 모든 거 준비해야 돼요. 모든 거를. 트럼프도 바이든도 카말라 하리스도. 네. 끝까지 믿는 겁니까 지금 아, 해리스를? 물론이죠. 알겠습니다. 궁금하네요. 네. 마무리 말씀 뭐 해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이 얘기는 꼭 전하고 싶다. 예, 그 2020년 선거랑 2024년 선거의 환경이 좀 다른 거를 인지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2020년은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치러졌기 때문에 그 미국 대통령 선거가 원래 상당히 재밌거든요. 이 축제와 같은 분위기에서 그렇죠. 오랫동안 진행되고 특히 이제 그 여름에 있는 전당대회 보면은 한 4일에 걸쳐 가지고 이제 축제 분위기에서 진행이 되는데. 2020년 선거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 상황을 우리가 못 봤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상당히 축소된 그런 제한된 인원만 참석하는 전당대회를 했고, 그리고 전당대회 이후 이제 선거일까지 돌아다니면서 유세를 하는 것도 제한적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축제 형식의 엄청나게 큰 규모의 전당대회를 분명히 할 것이고, 네.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는 각 후보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유세를 할 텐데. 이게 지금 바이든한테는 불리해요. 일단 이 부분이. 체력적으로 그렇죠. 이걸 이 엄청나고 빡빡한 일정을 소화할 수 있냐라는 그런 맞아요.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결국에 이제 이 일정을 본인이 소화를 못 하니까는 주위에 민주당 사람들이 도와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도와주는 사람들이 누굴 것이며 얼마나 커미트먼트를 할 것이며 이들이 얼마나 이제 효율적인 선거운동을 할 것이냐가 앞으로 봐야 될 이제 여러 가지 관전거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트럼프의 최측근인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 전략가는 최근 워싱턴 포스트와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에게 TV 토론은 피로스의 승리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피로스의 승리는 실익보다는 손해가 커서 이겨도 이긴 것 같지 않은 상황을 의미하는데요. 오히려 바이든이 후보직을 사퇴할까 걱정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선거의 끝은 아무도 모릅니다. 저희들도 함께 지켜보겠습니다.